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부천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10년 넘게 진행된 소송전에서 종지부를 찍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와 관련한 입찰 담합 소송인데요. 부천시는 승소금으로 384억 원의 시세외 수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내막과 의미를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정산 의원과 국민의힘 광래경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또 두 분 의원께서 의정 활동에서 좋은 평가가 최근에 있으셨다고요? 간단히 좀 듣고 지나갈까요, 박 의원님? 그러게요. 그냥 감사드릴 뿐이고 그런 정책과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시민들 그리고 우리 부천 시민들이 좀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삶의 질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항상 함께하고 고민하고 좋은 제안을 해줬던 부천시의 이제 사무국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광래경 의원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부천 시민연합에서 우리 그 의원들을 평가한 것이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너무 이제 사실은 송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교차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시민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 더 그 큰 역할을 더 하겠다고 꼭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제 의정 활동 안팎에서 여러 시선들이 있는데요. 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에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좀 다루겠습니다. 자,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관련 소송 이야기인데 일단 지난 히스토리부터 좀 들려주실까요, 박 의원님? 지하철 7호선 이제 2004년에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7.4km의 부천 구간입니다. 원수역에서 상동역까지. 공사비는 7,886억 정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사 기간 중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개의 건설사가 담합했다는 이유로 이제 과징금도 물고 그래서 이제 부천시와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하고 약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2010년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와 부천시의 노력으로 건설사에게 이제 승소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보통 입찰 담합이라고 하면 부천시 입장에서는 공사 비용을 좀 낮출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약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당시 어떤 형태로 담합을 했던가요? 그때 총 참여한 건설업체가 11개 업체였는데 이제 공사는 4개의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대림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이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이제 한 공구씩 나눠서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들러리 입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이제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특정 업체가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정도의 이런 입찰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사실 이게 시장에서 대단히 이제 이 담합 문제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대단히 엄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와 이제 부천시도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소송 금액은 27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한 10년 진행되면서 금액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것이죠. 네. 당시에 이제 소송 1심, 2심을 거치면서 좀 걱정이 많았어요. 1심에서는 부천시가 이겼는데 2심에서는 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 과정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우리가 이 공사를 시작한 게 2004년 4월경이에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이 되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게 2007년도고요. 그런 다음에 공정위가 이제 그 건설사랑 계속 해서 공정위가 결론을 내서 담합이 된 것을 확인된 게 2009년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시가 이제 소를 제기한 게 그 2010년도예요.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한 6년 정도 지난 2010년도에 소 제기를 했는데 이게 1심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가 받아들여졌고 이 부분에 담합이 된 것이 확인되었으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1심에 승소했습니다. 2012년도에 승소를 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다시 이제 그거 뭐죠? 이렇게 항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사에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에서는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됐냐면
부당하다. 소멸시효. 그러니까 공사가 지낸 5년 지나면 그 5년이 지난 거에 대한 문제는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예. 지나쳐야지 왜 5년이 된 이후에 그 소 제기를 하느냐. 그래서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가 패소됐어요. 패소를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아주 예. 격렬하게 반대의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제 다시 항고를 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고법에 갔는데 그 과정에서는 어떤 판결이 났냐면 1심의 승소 과정과 2심의 패소 과정의 그 가장 쟁점이 됐던 거는 소멸시효입니다. 예. 그 5년 안에 이 소를 제기했어야 되는 문제에 대한 그 내용의 다툼이었는데 예. 그 부분에서는 이게 최초 계약일은 2004년이지만 예. 최초의 그 계약에 대한 내용과 이 또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의 그 계약은 연차별 계약이 달리 분리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소멸시효 5년에 해당되지 않고 소 제기가 타당하다고 하여 그 다음에 우리 서울고법에서 우리 대법원 가서는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뒤바뀐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천시가 승소를 하여 아까 그 손해배상을 380억 정도, 384억 정확하게 그게 이제 우리 배당금이 된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소멸시효에 대한 법적 판단이 좀 왔다 갔다 한 과정이 있었는데 부천시도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섰던 게 좀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좋은 결과입니다. 자, 박 의원님, 이제 부천시가 뒤늦게 좀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먼저 공정거래위에 사실이 발생한 이후에 늦어진 것도 있지만 왜 이제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가 한참 예. 진행 중이던 이제 시절에 이제 소송을 하게 예. 된 건데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 담합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가 과연 얼마 정도의 손해를 담합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가에 대한 그 명확한 그런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례로 이제 올 2월에 이제 부산시가 이제 부산철도공사가 6개 건설사를 상대로 담합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피해 금액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송 절차도 늦어졌지만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철도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승소한 경우가 아마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법원에 판례도 없고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건설 현장에 공사 건설 회사들의 담합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세금이 투입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일단 10년 동안 소송을 했어요. 10년 동안 이긴다는 물론 믿음은 있었겠지만 확신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소송 비용도 많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얼마나 들어갔죠? 이게 이제 우리가 1심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334억 원을 이제 우리 부천시가 받았거든요. 근데 다시 2심에서 패소하면서 373억을 물어줬습니다. 그동안 소송에 관련된 비용하고 이제 이자가 이제 소송 진행 중일 때는 뭐 5%인데 소송이 끝나고는 20%로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 어려운 재정 여건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의 협조로 해가지고 일단 378억 원을 다시 건설사에 이제 물어주고 다시 이제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받으면서 총 우리 부천시가 이제 서울시와 통합을 한 42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서울시 지분과 그와 관련된 손해 비용들을 다 빼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부천시의 384억 원이 이제 12월에 이제 예정돼 있는 이제 부천시의 2차 정례에 2차 추경에 이제 세 수입으로 잡힐 걸로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뭐 선례들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로 나와서 너무나 좀 다행입니다만은. 자, 이게 승소금이 이제 세외 수입으로 잡혔는데 뭐 활용 계획도 지금 시에서 밝히고 있나요? 이제 아직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약 384억 원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철도에 대한 그런 이제 철도에 대한 사업으로 쓰겠다는 의지는 이제 확고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그 철도 열차 간 간격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임대한 그 차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또 새로운 거를 2024년이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 새로운 열차를 다시 구입을 해야 다시 지금까지 해결된 문제를 계속 문제 없이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한 부분을 반환하고 새로 구입하는 전동차를 할 구입 비용과 아직 산정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입 비용과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또 손실 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실을 또 보전해야 되는 보전금. 그리고 또 이미 이제 국가에서 이제 4차의 국가 그 철도 계획이 다 나왔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대장선을 연장 한 해 만에 이제 우리 부천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철도선이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 선들에 대해서 어쨌든 철도를 구축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 보상금 보전해야 되는 항목들을 다 찾아서 이 부분들 뭐 많다고 하면 많지만 또 어쨌든 철도 사업에서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니까 그런 손실들을 좀 보전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금액이 적지 않은 규모고요. 또 부천시에서는 그 오랜 동안 또 이게 뭐 매체나 시민들도 중요하게 지켜봐왔던 문제라 하여튼 매듭이 잘 지어져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다행이고 좋은 결과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좀 저희가 좀 이 의미를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신도시 건설도 지금 부천시가 또 남아 있고 또 따르는 그런 지하철 연장 공사들도 계획돼 있고 이번 승소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잘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의견들을 좀 각자 좀 듣고 싶습니다. 박 의원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담화 금액이나 이 공사비 산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철저하게 어떤 따져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운영되면서 적자나는 문제들, 실제 이제 지하철 7호선 같은 경우가 아까도 우리 광래경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17년까지는 적자 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격을 단축하면서 2019년도에도 약 한 39억 정도, 그 다음에 2018년이 한 39, 2019년은 약 한 110억 정도의 적자가 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현격히 이제 운행 승객이 줄다 보니까 여기에도 약 100억 원 정도의 이제 분명히 이제 적자 폭이 날 건데 이거는 지자체의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제 올해 2021년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한 3년 단위로 이렇게 서울시 교통공사하고 정산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또 손실 부분을 이제 메꿔줘야 되는데 벌써 이제 한 240, 50억 정도를 손실 보전에서 메꿔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 분명히 도시에 철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철도에 부담되는 손실 부분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장동도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도 만일에 이 수익이 떨어지고 적자폭이 커진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철도와 관련해서도 시에 많은 재정 부담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문제들을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박 의원께서도 의견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언급됐지만 교통시설에 대한 이런 분쟁이 그리고 지자체 간의 분쟁이나 뭐 광역 차원의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소송해서 이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부산의 교통공사의 사례에서도 굉장히 뭐 패소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소한 사례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4개의 그런 큰 대기업 건설사들과 어쨌든 뭔가를 견주어서 계속 그 논쟁을 벌였다는 그 자체에서 또 승소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그런 분쟁에서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쌓아졌을 것이라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는 계획되어 있는 철도에 대한 철도망들이 들어오려는 철도망들에 대한 계획이 매우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손실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는 더 큰 액수가 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모가 자체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저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의 어떤 그 지하철 철도 사업에 대한 예. 어떤 그 역량 부분을 키우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그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선이나 어떤 전문가의 입장을 분명히 공부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지자체의 역할을 계속 뭔가를 의견을 내지 않으면 예.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 계획을 하는 국토부나 그리고 교통공사나 여러 가지 그 역할 안에서 지자체의 역량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번에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예. 있습니다. 예, 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역사회가 또 한 번 한층 좀 성숙하고 발전하는 과정이었으면 하고요. 자, 오늘 좀 남은 이야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지하철 7호선 승소 문제 말고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GS 파워 증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마련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주민 의견을 좀 잘 청취하고 가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좀 오늘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추가로 듣겠습니다. 박 의원님. 아니, 저는 그때도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GS 파워가 아무리 그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우리 그 피해를 보는 곳은 예. 우리 부천시의 또 그 인근 주민들은 벗어날 수 없는 길이라고 봐요. 누가 보더라도 시도 어떤 중간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리고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 지금 GS 파워가 하는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전체 어떤 큰 영향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좀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의 GS 파워가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신랄하게 그렇게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일단 진전이 아직 없는 상태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예. 박 의원께서도 덧붙여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시민단체하고 이제 GS 파워 현대화 문제에서 환경 영향 평가 중인데 네. 이 평가 과정에 나온 몇 가지 간극들이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그게 가장 합의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특정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아예 그 발전소 자체를 외곽으로 옮겨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시의 입장은 충분히 여기서도 현대화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미 그 이제 시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서 아마 공청회 구성 요건이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이제 GS 파워 관련해서 이제 공청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시민들하고 이제 부천시 그 다음에 아니면 산업부 이런 관계자들이 얼마나 협의가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이제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그 우리가 GS 파워 같은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국가 정책인 탄소 중립 문제도 되게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내놓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공공기여나 역할들을 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곧 예산 심사에 돌입을 하죠. 네. 의회에서 이제 부천시의 2022년 주요 사업도 좀 점검하실 것 같고요. 회기와 또 함께 부천시의 이모저모 주요 사업을 한번 들여보는 시간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논에 곰포가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를 보고서 저기도 어떻게 보면은 빈 벽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처음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볼 때는 저희가 어렵잖아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되게 익숙한 내가 일하는 들판에 곰포에 내가 아는 이웃의 누군가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재밌잖아요. 뭔가 이런 그림이라든지 미술을 멀게만 느껴지고 이런 게 좀 가깝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작업을 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네는 미술관 그런 공간이 없는데 여기는 최전방이라고 이 대피소 이게 이제 비상시에 쓰는 건물이거든요.